네, 오늘 강의는 13.4 그린 정리 공부할 건데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말로 이제 구멍이 없는 영역이고요. 이거 이제 수학적으로 쓰는 표현은 simply connected reg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멍이 없는 영역에서의 그린 정리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장 2절부터는 계속 이러한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차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xy의 x성분을 pxy, y성분을 qxy라고 할 때 곡선 C를 따라가는 이 벡터 필드 f의 라인 인테그럴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은 이제 거의 구경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C는 simple closed curve라고 가정하고요. D라는 것은 이 C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영역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C가 심플 클로스드 커브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커브를 C라고 쓰면 이 커브로 둘러싸여진 이 안에 있는 영역을 D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벡터 필드 인테그럴은 이 C를 따라가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적분을 혹시 이 영역 D에 관한 더블 인테그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게 우리 오늘 강의의 질문입니다. 이 미적분학 시간에는 그린 정리를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구멍이 없는 리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멍이 없다는 것은 별로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네, 이걸 이제 밑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C를 positively oriented이고 piecewise smooth이고 simple closed curve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C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우리가 앞서 closed라는 것은 이미 설명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시작을 하면 다시 도착을 할 때도 이 점으로 도착한다. 그걸 우리가 closed라고 했고요. simple이라는 표현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simple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꼬여버리는 것은 심플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스와이스 스무스는 우리가 앞서 이렇게 꺾여 있는 것도 인정을 한다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피스와이스 스무스이고 심플 클로스드 커브이면 대충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커브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처음 보는 표현이 있죠. positively oriented다. 이제 그 표현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곡선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적분하느냐, 이쪽 방향으로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 값이 부호가 바뀌거든요. 그럼 이때 positively oriented는 어느 방향을 뜻하느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건 이제 길인데요. 이 안에는 호수예요. 이걸 이제 산책하는데 어느 쪽 방면으로 우리가 가느냐면 이쪽 방면으로 가는 것을 positively oriented라고 할게요. 이건 우리가 이제 올림픽 경기 같은 데 보면 쇼트트랙 아니면 육상 그런 게 보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가 positively oriented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린 정리와 그 쇼트트랙 방향이 그렇게 꼭 연관 지어진 건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이쪽 방향이 더 편안했던 방향 같아요. 이제 C가 심플 클로스드 커브니까 이 안에 생기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역을 우리가 D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쪽 커브를 C, 이 안의 영역을 D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가정했던 것처럼 P하고 Q는 항상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 dx 더하기 Q dy는 사실은 P와 Q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 값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은 더블 인테그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함수의 더블 인테그럴이냐면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의 D에서의 더블 인테그럴 값과 같다는 것이 바로 그린 정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식이고요. 사실은 이 식은 아마 눈치 빠른 학생들은 우리가 그 전에 본 식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때 이 라인 인테그럴을 클로스드 커브에서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요. 클로스드니까 완벽하게 이제 동그라미를 쳐주는 것이고요. 책에 따라서는 여기에 positive orientation이다 이제 그 조건을 써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조금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 화살표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closed path이고 positive orientation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강의 시간에는 이 표현이 있으면 closed path이고 positive orientation이다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ositive orientation은 일반적으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이 라인 인테그럴에서 더블 인테그럴로 간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더블 인테그럴에서 라인 인테그럴로 표현할 때는
여기에 이제 커브를 써야 되는데요. 이 D의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어떻게 쓰느냐면 보통 이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오브 D를 이렇게 쓰는데요. 읽을 때는 그냥 바운더리 오브 D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편미분 할 때 이제 썼던 그 파셜 그 기호를 다시 쓰거든요. 그래서 파셜 D 아니면 바운더리 오브 D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그린 정리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더블 인테그럴의 펀더멘탈 시어럼 오브 캘큘러스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1차원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구간 A, B에서 대문자 F'X의 이 함수를 정적분하는데, 사실 이 오른쪽은 이 끝점에서의 함수값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왼쪽 값은 A부터 B까지 대문자 F'X의 모든 함수값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이 끝점에서의 함수값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이 전체 구간에서는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린 정리 다시 보겠습니다. 그린 정리 역시 제일 처음에는 원래 C에서 이렇게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왼쪽 값을 보니까 이 D 전체에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C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정리를 더블 인테그럴 버전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나중에 3차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린 정리를 활용하는 예제 2개 정도 해볼게요. C가 트라이앵글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C를 따라서 x 4제곱 dx 더하기 xy dy의 적분값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적분은 벡터 필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라인 인테그럴 값을 계산하시오,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했던 기호로 pxy를 x 4제곱이라고 하고 qxy를 x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는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C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각 선을 따라서 나누어서 라인 인테그럴 값을 계산해도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린 정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는 심플이고 클로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 정리를 활용하면 이 C의 내부 영역인 이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함수냐면 Q를 X로 미분하고 P를 Y로 미분한 것의 차이이죠. 지금 P가 X 4제곱이고 Q가 XY니까요. Q를 X로 미분한 값은 Y가 되고 P를 Y로 미분한 값은 0이 되죠. 그래서 Y 빼기 0이니까 Y라는 함수를 이 영역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챕터 12에서 배웠던 적분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D가 타입 1도 될 수 있고 타입 2도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요. 여기에선 타입 1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Y는 이 선과 이 선 사이니까 아래에서는 Y는 0이고요. 이 위의 그래프는 Y는 1 빼기 X가 되기 때문에 Y는 1 빼기 X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0과 1 사이다. 이렇게 타입 1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하는 것은 먼저 Y에서 적분하기를 0에서 1 빼기 X까지 Y를 적분하고요. 이걸 계산한 다음에 X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정적분하면 이건 이제 2분의 1 Y 제곱이니까 대입하면 2분의 1에 1 빼기 X 제곱이 될 것 같고요.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 라인 인테그럴을 계산해서도 아마 6분의 1인 것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린 정리를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제를 봐서는 그린 정리의 이제 소중함을 아직 모를 텐데요. 네, 다음 예제를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C는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의 서클이 되는데요. 이런 인테그럴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3y 빼기 2의 sin x승 dx 7x 더하기 루트 y 4제곱 더하기 1의 dy 이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 값을 계산하라는 건데요. 원래 라인 인테그럴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C라는 것이 t는 0에서 2파이까지 3 코사인 t와 3 사인 t로 매개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y 대신에 3 사인 t를 대입하고 x 대신에 3 코사인 t를 대입하고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대신에 3 코사인 t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3 사인 t를 대입하고 다시 미분하고 이만큼 함수를 0에서 2파이까지 정적분하여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계산하기에는 좀 식이 험악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지금 서클이니까 이 커브가 심플이고 클로스트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그린 정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P라고 두고요. 이 뒷부분을 Q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Q를 X로 미분한 것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Q를 X로 미분하면 7이 되는 것이고요. P를 Y로 미분한 값은 3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4배의 D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D는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9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6파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앞선 두 예제와는 달리 영역이 약간 복잡한 것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시는 이 C가 심플이고 클로즈드 패스라는 얘기잖아요. 이 벡터 필드 라인 인테그럴을 이 C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C는 지금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로 둘러싸인 영역 중에서 어퍼프 플레인, 즉 x축의 윗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이 2인 원과 1인 원 사이에 이 영역이 지금 문제에서 D가 되겠고요. 이 D의 바운더리가 C가 되는데요. C를 아까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 방향으로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 라인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되니까 이 리전에서 더블 인테그럴 하는 것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정리의 조건은 이 C가 심플 클로즈드 커브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타입 1이 됐든 타입 2가 됐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안에 구멍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멍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린 정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은 그린 정리에 의해서 D에서의 더블 인테그럴인데 먼저 이 Q 부분을 x로 편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P 부분을 Y로 편미분하는 식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로 편미분하면 이 식은 3Y가 되고요. 여기는 Y로 편미분하면 2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면 Y가 되죠. 그래서 이 영역 D에서 Y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데요. 이건 아마 우리가 섹션 12.3에서 공부했던 극좌표 변환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Y 대신에는 R sin 세타를 대입을 하고요. 지금 이 영역은 R은 1에서 2 사이이고요.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Y 대신에는 R sin 세타를 대입하고요. 우리가 계속 그 빠뜨리면 안 되는 녀석 이 R은 반드시 계산해야 될 것 같고요. R은 0에서 1까지,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계산해주고 이건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답은 3분의 14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린 정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 정리를 소개했고 그걸 이용하는 예제 3개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강의에는 이제 2가지 내용을 더 추가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영역의 에어리어를 라인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D의 에어리어는 1이라는 함수를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그린 정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을 적분한다고 했는데요. 이 함수를 예를 들어서 D에서 인테그럴 하는데 그린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이 값을 혹시 1로 만들 수 있는 P와 Q가 존재하면 라인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이 값을 1로 하는 P와 Q가 어떤 게 있겠는가라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답은 무한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3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PXY 대신에 만약 0을 주면 QXY는 X라고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XY 대신에 0을 주면 PXY를 마이너스 Y라고 주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0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QXY 대신에 2분의 1 X 하면 이 앞부분이 2분의 1이 되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려면 PXY를 마이너스 2분의 1 Y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무한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나마 가장 간단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대한 라인 인테그럴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ea of D라는 것은 먼저 P는 0, Q는 X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라지고 X를 DY로 적분하는 거니까요. 이런 라인 인테그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0 하니까 앞에 마이너스에서 이런 라인 인테그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y, 2분의 1x를 대입하면 이런 라인 인테그럴이 있겠습니다. 외우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p와 q를 적당히 잘 잡아서 이 라인 인테그럴 표현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라인 인테그럴 표현을 이용을 해서 이런 타원의 내부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앞서 12장에서도 더블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라인 인테그럴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C라는 것은 X는 A 코사인 T, Y는 B 사인 T이고요. T의 범위는 0에서 2파이죠. 이때 에어리어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표현법 중에서 첫 번째 표현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이러한 벡터 필드를 C를 따라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 C는 이렇게 매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 2파이까지이고 X 대신에는 A 코사인 T이고요. dy라는 것은 y 프라임 t dt니까 y인 b 사인 t를 한번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a, b 곱하기 적분 영역은 같고 코사인 제곱 t dt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t는 반각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t가 되니까요. 여기에서 정적분 해보면 파이 a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모두 다 r이면, 즉 원이 되면 파이 r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영역의 넓이를 오히려 선적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섹션 13.3부터 계속 미뤄왔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섹션 13.3 공부할 때 이 그림을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증명했었는데 이 시오렘 6은 증명하지 못했죠. 오늘 이 그림 정리를 활용해서 시오렘 6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구경하고 다시 스테이트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F가 컨저벌티브와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independent of path 또는 임의의 클로스드 패스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럴 값이 0이다. 이 두 개를 잘 기억하고 이 시오렘 6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증명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동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의 클로스 패스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이 0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했던 그림 정리와 뭔가 관련된 문장들이죠. 네, 이제 정확하게 스테이트하고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시오렘 6은 이렇습니다. F가 P, Q 이렇게 벡터 필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느냐면 오픈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 D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 설명했습니다. 즉 구멍이 없는 리전이었어요. P와 Q는 continuous first order partial derivative를 갖고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벡터 필드 F는 컨저벌티브이다.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역 D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구멍이 없는 영역이죠. 그러면 D 안에서 임의의 심플 클로스 패스를 이렇게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C입니다. 그리고 이 C로 둘러싸인 영역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심플 클로스 패스에 대해서 이 적분값을 계산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적분값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값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그림 정리에 의해서 이 C로 둘러싸여져 있는 영역 R의 더블 인테그럴로 표현이 되는데요. P를 Y로 미분하고 Q를 X로 미분한 값은 D 전체에서, 이게 지금 D잖아요. D 전체에서 항상 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클로스 패스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적분값이 0이다. 즉 이건 우리 아까 공부했던 그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이 인테그럴 값이 independent of path이다. 게다가 더 지나서 이 벡터 필드는 컨저벌티브이다. 여기까지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심플 커넥티드 리전 이것과 이 C가 이제 심플 클로스 패스이다.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그림 정리를 활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었어요. 네, 오늘은 구멍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그림 정리를 설명하고 이것의 예제를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멍이 없을 때 그림 정리를 증명해 볼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증명은 하지는 못하고 조금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이 증명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